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보내주신 아침마다 지혜라는 칼럼입니다. 아, 네. 이 칼럼 주제가 정말 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디지털 시대 속 시니어의 안전한 금융생활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모든 게 다 되니까요. 너무 편해졌는데 근데 이 편리함 뒤에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 더 익숙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칼럼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칼럼이 재밌는 게요. 시작부터 무슨 기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변화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그냥 무조건 배우거나 아니면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다. 네. 대신에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지혜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특히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생각이 가장 큰 적이다. 이 경고가 와, 정말 요즘 금융사기의 심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칼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이 양면성부터 짚어주는데 당연히 처음엔 압도적인 편리함을 이야기해요. 네, 뭐 은행 업무는 기본이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칼럼의 표현 방식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냥 뭐 해킹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위험의 시작점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딱 짚어주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지갑에 넣고 다니는 신분증, 신용카드, 심지어 그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영수증 조각까지도 범죄자들한테는 보물지도가 될 수 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잠시만요. 보물지도요? 신분증이나 카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방금 커피 마시고 받은 그 영수증까지요? 네, 바로 그 영수증이요. 그게 왜 보물지도가 되는 거죠?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좀 섬뜩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수증에 보면 결제 시간, 장소, 카드 번호 일부, 승인 번호 같은 정보가 다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정보 조각들이 하나들 모이면 한 사람의 소비 패턴, 주로 다니는 동선 같은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와, 범죄자들은 이걸 엮어서 아주 그럴듯한 사기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물지도라는 비유가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를 너무 낭만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낭만적이요? 네, 차라리 재앙의 설계도 정도가 더 현실적인 표현 아니었을까요? 아, 재앙의 설계도. 와,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네요. 용어 하나가 주는 그 심리적인 무게감이 이렇게 다르군요. 그렇죠. 칼럼에서도 이런 위험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걸 그 금융감독원 자료를 들어서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보이스듯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특히 이제 정보에 좀 어두우신 어르신들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가는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정말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 문장은 단순히 돈을 잃는다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무게감을 전달하죠. 맞아요. 설마 하는 그 안일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편리함에 젖어서 기본적인 경계심을 딱 잃는 순간 그 편리함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쭉 듣고 나니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죠. 조심해라 이상이 필요하죠. 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칼럼이 그 해답을 무슨 최신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우리 속담에서 찾더라고요. 네, 바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지혜를 가져오죠.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칼럼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져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송찰을 담고 있거든요. 아, 본질이요? 네, 이게 그냥 어르신들은 디지털 잘 모르니까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그 신중함과 경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안 도구다. 라는 약간 역발상인 거죠. 와, 그 관점은 새롭네요. 네, 새로운 기술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안에 가진 자산을 활용해라. 아주 선명한 조언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에 옛 지혜를 입히는 작업. 좋습니다.
그럼 칼럼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방어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네. 첫 번째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이던데요. 지갑을 가볍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한두 개만 챙겨도 벌써 여러 장인데 여기서 뭘 더 줄일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지갑을 가볍게 하라는 건 모든 걸 다 빼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을 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구성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최악의 상황을 막는 구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백화점 카드나 다른 신용카드, 보안카드 같은 건 지갑이 아니라 집에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네네. 특히 그 비밀번호 유추할 수 있는 메모나 가족 생일 적힌 쪽지 같은 거, 이런 건 절대 지갑 근처에 두면 안 되고요. 핵심은 일상적인 편리함과 최악의 위험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두 번째 방안은 태도에 관한 거였죠.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이 부분도 그냥 스마트폰 강좌 들으세요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떤 주체적인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주체적인 행위요?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들어가서 2단계 인증을 켜두는 거예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말고 내 핸드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요? 네. 이것만으로도 해킹 위험을 정말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해외 로그인 시도 알림이나 심야 시간 이체 알림 같은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켜두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내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내 자산의 주체적인 관리자가 된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실천 방안으로 넘어가서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문자는 일단 의심해라. 네, 가장 기본이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조언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칼럼이 한 걸음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조언은 그냥 조심하세요에서 끝나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 칼럼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식들 바쁜데 이런 걸로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이런 것도 당할 뻔했나 싶어서 좀 창피한 마음에 누구에게 말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넘는 게 사실 기술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금융사기는요, 피해자의 당혹감, 고립감, 수치심을 파고드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이에요. 아, 이런 걸 당하다니 창피하다 이 생각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칼럼이 제시하는 공유하고 보험을 요청하라는 조언은 어떤 기술적 방어 전략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적 방어 전략인 셈이죠. 사회적, 관계적 방어 전략? 제가 저희 아버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해외에서 50만 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제가 침착하게 그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카드사 공식 앱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결제된 내역은 없었고 전형적인 스미싱 문자였어요. 다행이네요. 그때 아버님이 너한테 바로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야말로 그 어떤 백신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결국 디지털 세상의 위험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으로 사람 사이의 신뢰와 연결, 그러니까 가장 아날로그적인 가치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끼리 미리 좀 이야기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엄마, 아빠 혹시라도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으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절대 창피한 거 아니에요. 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자녀 세대가 먼저 부모님께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몰라요 같은 반응이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효도일 수 있겠죠. 디지털 효도? 새로운 개념인데요. 마음에 듭니다.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독자들에게 아주 큰 격려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을 그냥 정보성 글과 차별화하는 핵심입니다. 독자층인 시니어 세대를 향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세대라고 호명을 하면서 자긍심을 불어넣어주죠. 맞아요. 이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미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동력이죠.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문장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우리의 경험과 연륜은 디지털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닻이 될 것이라는 문장이에요. 아, 그 문장이요? 네, 저는 이 닻이라는 비유가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디지털이라는 거친 파도를 피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지혜와 연륜이라는 닻을 내려서 충분히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파도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중요한 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것. 네. 닷이라는 비유는 변화를 거부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 내가 살아온 삶과 그 안에서 얻은 지혜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경험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디지털 시대가 주는 혜택을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오늘 깊이 살펴본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은 디지털 시대의 금융안전을 위해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한 조언을 건네고 있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내 영수증 한 장도 재앙의 설계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 네, 아주 중요하죠. 둘째,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옛 지혜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서 나의 신중함을 가장 강력한 보안 도구로 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라는 사회적 안전망에 즉시 연결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명료한 정리입니다. 특히 그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지갑을 정리하고 은행 앱 알림 설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노후는 안전한 금융생활에서 시작된다는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모두 당장 내 지갑 쑥부터 한번 점검해보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나의 물리적 또 재정적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논의였죠. 네.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유산이요? 네, 수십 년간 클라우드와 하드디스크에 쌓아온 사진들,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 소셜미디어에 남긴 내 삶의 기록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디지털 시대의 자산 보호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역사와 기억 전체를 지키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